당원 게시판은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요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잘 압니다. 장동희 대표도 한다. 그다음에 이호선 위원장도 한다. 이거는 취재하셨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이호선 교수랑 통화해 보셨어요? 그분이 탄핵 때부터 저하고 수시로 방송도 하고 하니까 그 제가 인터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게시판 다룬다. 한동훈 대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듣고 가면요. 한동훈 대표도 이게 떨어야 돼요. 본인이 가족들이 다 했다면 석고대지 하고요. 아니라면 뜻하게 나 이거 아이고 동맹인이다. 밝혀야지. 이걸 그냥 뭉개고 갈 수가 없어요.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익명 게시판에 신원을 밝힌 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권리로 무슨 근거로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익명 게시판이 아니고 실명으로 확인에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이거 익명으로 마음대로 쓰는 걸 아닙니다. 실명 확인하고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르잖아요. 누군지. 박성태 씨.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매주 목요일 승부사들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새롭게 준비를 했고 새로운 멤버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윤석 전 대변인 세 분과 함께 또 우리 박성태 실장님 그대로 함께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교 신도들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뭉칫죄로 경남도당에 가져다 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 측에서 제출한 수십 명분의 가입서 묶음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물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일단은 가져가서 입당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물적인 증거는 될 수가 있겠죠. 결론은 이제 통일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뭐 신도들을 집단적으로 저희 당에 입당시키려고 했다. 요거는 이제 맞고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입당이 됐겠죠. 그래서 명단을 대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물론 변호사님 계시지만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가입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느 순간 돼 있더라. 뭐 이렇게 된 거냐, 아니 나도 모르게 된 거라든지, 뭐 이게 있으면 그건 뭐 확실하게 저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근데 그 법에 저촉되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 저희 당에 이제 화살이 가잖아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요, 입당 원서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입당 원서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단체로 왔으면 아마 보고는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왔다 갑자기 뭐 이랬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그쪽에 대해서 좀 당원을 넣어주세요라고 했거나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그거를 정말 이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는다 이런 기능은 민주당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근데 맞아요. 이제 양당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법적인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어떻게 갖추고 일단 첫 번째 통일교 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의 뭐 그 요청을 받았던지 간에 청탁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보통 우리가 조직책을 딱 구도를 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다 당원 원서를 받아요. 그런데 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로 이렇게 받는 게 있고 하나 온라인인데 보통의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써서 오라고 해요. 근데 종이 써서 오잖아요. 꼭 당비 납부 계좌가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정하는 지루한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나서 못하니까 메신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몇 명만 딱 잡아가지고 휴대폰 포렌식 해보면 이거 싹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정도까지 특검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당 가가지고 이 뭉치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전문가. 우리가 또 민주당에도 어렸을 때부터 빌비자군요. 우리가 안 얘기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근데요. 이게 지금 형사 문제잖아요. 제형 법정주의상 이게 몇 조에 위반돼가 징역 몇 년이다. 이거부터 정하고 수사해야 돼요. 근데 정당법 42조 1항이라거든요. 1항은 뭐냐면 이게 강제로 당원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통일교 열렬한 신자들이 우리 통일교 이권이 있으니까 민원이 우리가 가입해가지고 도와줍시다. 이게 강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심이 큰 사람들이 가입하잖아요. 화답했다.
저는 강요로 이게 말합니까? 오히려 신앙심이 통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고 보는 게 맞고 따라서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 2항은요. 누구나 당직을 2개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민주당하고 국민이 둘 다 가지면 1년 이하 징역이 있어. 그래요? 예. 그런데 처벌도 조항도 없는 거. 우리 옛날에 김건희에서 명품 파우치 있잖아요. 그게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는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이거 수사 안 한다고 몇 년 동안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처벌도 못하는 걸.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저는 요건에도 전혀 안 맞고 처벌도 안 되는 이걸 지금 헛고심 특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처벌을 못해요. 대통령도 그때 알고 법에 있었으면 몇 년이나 있어야 처벌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게 하면 물론 정당법 위반은 되고요. 본인의 승낙 없이 하게 되면은 이제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워낙 많죠. 일단은 경남도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도 30여 장을 뭉치로 들어온 거를 특검이 확인했다고 그러고 옛날 아마 서울 교회에서도 할당량을 330명 정도 했었다. 서울 지역 교회에서도 각 개별 교회별로 따로따로 할당했는데 그게 전체가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몇 명 물어보면 전 사실 뭐 제 의사에 반해서 위에서 하라니까 했습니다. 제 의사에 당신 의사가 자유주로 한 겁니까? 아니 시키니까 했죠. 그러면 저는 이건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정당에 대한 그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거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당원이 제대로 된 당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정당 업무를 방해한 게 된 거죠. 통일교가 방해한 거죠. 통일교가 방해했고 만약에 안에서 같이 누군가 지금 권성동 의원은 뭐 당연히 연루가 됐을 거라고 보고 투쟁 중이시고. 네. 근데 영장에는 정당법 42조 1항만 기재돼 있으니까 업무방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가 되느냐 요건이 과잉이라고 보는 거죠. 과잉이다. 자, 이어서 그 민주당 공수교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의혹이 제기된 그러니까 이제 종교동원 여기 민주당까지 가고 있는데 진종호 의원이 이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 김민석 총리를 밀기 위해 특정 종교를 동원했다 의혹이 제기된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경시 의원을 이제 제명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뭐 제명하는 거야. 뭐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당에 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빨리 구성해서 통과시켜서 하는 게 맞죠. 이거는요 녹음이 나왔어요. 당에 속한 광역 의원이 뭐 주민번호 통신사 확보했어요. 뭐 6개월 뭐 어떻게 하면서 김민석으로 하시죠. 뭐 이게 그냥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광역 의원 정도 되는 분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뭐 선수인 것처럼 막 뭐 해서 6개월 딱 얘기한 거면 이런 게 굉장히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당황한 것처럼 많이 있던 일인가 이런 의문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희 당은 진술만 있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궁금하다 이거예요. 저는 뭘로 좀 해소시켜 주세요. 어제 저한테 모 전직 그 의원님이 전화 와서 나는 28년 국회의원 후보로 너를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28년? 네. 앞으로 저보고 선거 나가라는 거예요. 3년 후에.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제 선거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이 어느 쪽이세요? 저도 모르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사자가 모르는 이런 활동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최소한도로 김민석 총리는 절대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거기로 이어지니까. 근데 승부가 선빵승부. 결론은 저는 김민석 총리는 아냐 모르냐가 사실 저희 민주당에게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당비 납부 대신 대납하는 걸 알았다? 그럼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경시 의원의 일탈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저는 제대로 증명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는 당원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김경시 의원 자체도 나는 문화체육 상임위원장으로서 특정 스포츠 관련된 그 단체를 만난 것이지 특정 종교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진종호 저는 그 의원이 좀 더 뭐 구체적인 걸 내놔야 돼. 왜 가입을 했다면서요? 근데 가입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뭐 녹취록에 나온 사람도.
에이 그래도 뭐 전원을 가지고 대법원장한테 막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증거가 좀 많죠. 그리고 잘 안 들어보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제가 더 드릴게요. 신도라는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럼 추가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는 민주당이 자체 수사 말고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아마 고발할 겁니다. 그럼 강제 수사권을 체포영장? 그거예요? 연말 그 명절 끝나고 평화롭게. 그래서 저는 강제 수사권 동원해서 좀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결백을 가요. 그런데 특검 간다고 하면 먼저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의 그 녹취록부터 얘기하셔야죠. 어떤 거예요?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울산 이 동네는 다 그런다. 포항 3에서 5억 원 정도 주면 후보 매수가 가능하다. 나한테 5억 원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 이 동네가 이런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해요? 액수도 엄청 크잖아요. 오늘 주제 없어서. 거기까지는 정리해주세요. 일단은 저거죠. 저는 뭐 김경 시의원이 정말 잘못했다. 이건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보고 후보 매수잖아요. 아니 후보 매수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저기 당비 대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저도 김민석 총리가 그러면 알았냐 또는 시켰냐 보고를 여기까지 받았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때가 8월 4일 날 만났는데 7월부터 한참 통일교회가 있었거든요. 좀 어느 정도 상식이 있다면 통일교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는데 다른 종교에서 3,000명씩 오케이 나도 이제 모은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추론이죠. 추론인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고발이 됐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면 돼요. 그리고 좋습니다. 근데 저 뭐 방송에서 다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정당과 뭔가 서울시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3,000명을 모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서울시장은 경선하죠. 근데 영등포 구청장은 경선합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 당협위원장들이 구청장 줄 수가 있어요. 거기 당협위원장 김민석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공천을 받거나 뭔가 혜택을 받으려면 공짜 돈 쓰는 거 봤어요? 오히려 자기가 김민석한테 나 한 3만 명 모았습니다. 내 돈 몇 억 썼습니다. 이를테면 10배 정도 과장하는 게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10배 100배 부풀려서 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당원들 한 5천 명 모아줄게요. 500명도 안 되는데 통일교도 12만이 지금 3,500 됐잖아요. 저는 이걸 자기 돈 써가면서 김민석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아무 혜택도 없이 이분이 한다? 이게 납득이 되냐고. 영등포 구청장하고 3,000명 모집 무슨 관계 있어요? 자 강성필. 아니 영등포 저희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일괄 경선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것도 저의 추측의 상황인데 추측의 영역인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김민석 총리 뭐 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 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잖아요. 이거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 경선을 위해서 본인도 1,800만 원 써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도 아닌데 3,000명이 대부분 종로인데. 아니 그 지역 대부분 종로예요. 그 지역이 이제 3,000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3,000명이 그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알겠어요. 일단 영등포 상상면이 이제 녹취를 잘 안 들었어요 지금. 아니 듣기 싫었어요. 그쪽에 이 3,000명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분들에서 이거 통일교장 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분들이면 이거는 요청도 녹음 파일을 쭉 들어보면 요청도 사실은 김경 시의원이 했어요. 근데 들어보고 솔깃해서 뭔가 딜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잠깐만 딜하다가 우리도 통일교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종단에서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사개혁명 부회장님이 아는 별도의 단체에서 했는지 모르죠. 일단. 근데 어쨌든 진종원이 처음 공개한 진종원이 뭐 어떤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 종교가 이제 언급은 되지만 거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개혁명 부회장이 자기가 아는 어떤 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누가 어느 단체든 생각하면 이거 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의 그냥 테두리 내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됐을 것이고 아마 만약에 저도 김경 시의원이 이걸 모아서 제가 이 정도 모았습니다 하고 김민석 총리에게 얘기해서 어떤 광도 좀 팔고 그러니까 저 공천 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는 알겠습니다. 의도로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다. 자, 또 오늘 중요한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공판전 증인신문에 불출석을 했는데 특검을 겨냥해서 진실 규명보다 이참에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또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윤석 대변인께서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특검에서 자꾸 나오라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네. 폐문부제 2번에 뭐 강제구인하겠다,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해서 수사를 받지 않으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이 수사가 완성이 안 된다는 지금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책에도 있고 다큐멘터리에서도. 제가 그때 있었다니까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녹화를 했어요. KBS? 예, 그 같이 있었다고요. 책도 보면서 확인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그때 한 얘기 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억이 이상한 거죠.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거의 막 8, 9개월 뭐 10개월 지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뭐 이거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동훈이라는 보수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을 특검에 출석시키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느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은 또 비판하실 수도 있고 언제나 또 나오라고도 하시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걸 노리는 거다. 자, 민주당 요거는 그냥 둘이 싸우라고 해도 돼요. 그러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특검이 무능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짠 등장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직접 와서 진술을 해야지 법적 효력이 있지. 아니 우리 꼬봉입니까? 책 읽으라고 하고 다큐멘터리 보라고 하고. 부합니까? 외국어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 전 증명력이 있어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특검이 국민의힘 사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주류간에 뭐 이간질 시키는 것 때문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궁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궤변인 게요. 궤변이에요? 똑같은 요 구성 좋아요. 이 구성 좋아요. 아니, 보수의 분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책에 쓰면 보수 분열이 아니고 법정 가서 똑같은 얘기 하면 보수 분열입니까?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개헌 반대하고 나 내란으로 보고 뭐 추경호 원내 부른다 안 하고 제 말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법정 가면 보수 분열 책에 쓰면 아니다. 이거 궤변이고요.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책에 쓴 게 증거능이 있습니까? 선서하고 증언해야 되잖아요. 안철수나 이런 분들은 참고인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때 소집을 직접 몇 번 많이 불렀다 했잖아요. 추경호 피의자거든요. 여기는 이게 안철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참고이다. 그래서 선서하고 증언해라. 똑같은 걸 해달라는데 이제까지 본인이 개헌 맞고 다 내란 막았다면서 이제 와서 증언 안 하겠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변호사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처음 느꼈어요.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명분이 이런 게 있죠. 특검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 통과시켜서 저희랑 상의 없이 특검 추천부터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한 특검에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검에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또 그때 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뭐라고 할지를 딱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특검이 협조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판합니다. 자, 한 3분 남았는데 자 오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이호선 교수 이분이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를 분류되게 되고 부정선거론자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당원 게시판 의혹이 다뤄질까 하고 예상했는데 다루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윤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당 대표가 임명한 분인데 뭐 이분이 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선임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한동훈 당 대표 그 작년이죠. 딱 이 얘기 나왔을 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랑 전혀 관련이 없고 이거는 당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고 당원 신분을 어떻게 오픈을 하느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를 미리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은 뭐가 다른데 지금 상반된 완전 반대 입장을 취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올리느냐. 그것만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효성 교수는 사전 투표를 없애라 헌법소원한 분이고 예. 부정 선거를 주장은 아니에요. 예.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다운 게시판은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요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장동희 대표도 한다. 그다음에 이호선 위원장도 한다. 이거는 덮을 수가 없어요. 이호선 교수랑 통화해 보셨어요? 그분이 탄핵 때부터 저하고 수시로 방송도 하고 하니까 그 인터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게시판 다룬다.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 듣고 가면요. 예. 한동훈 대표도 이게 떨어야 돼요. 본인이 가족들이 다 했다면 예. 석고대지 하고요. 아니라면 뜻하게 나 이거 아이고 동맹인이다. 밝혀야지. 이걸 그냥 뭉개고 갈 수가 없어요.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익명 게시판에 신원을 밝힌 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권리로 무슨 근거로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익명 게시판이 아니고 실명으로 확인에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이거 익명으로 마음대로 쓰는 걸 아닙니다. 실명 확인하고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르잖아요. 누군지. 만일에 저도 이제 뭐 부적절하다거나 좀 이제 면이 구길 수는 있지만 가족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뭐 예를 들어 다른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서 몇 개의 아이디로 몇 개를 썼어요. 거기 뭐 표현도 뭐 링크를 건 기사나 사설, 칼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가 되나요? 그 기사를 다 안 봐서 그래요. 아까 녹취록부터 안 보세요. 기사가 엄청나게 많다. 안 보셔서 그래요. 아니 그런 거만 있는 게 아니고 입에 담지 못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욕이 엄청납니다. 한번 담아보세요. 예. 뭔데? 강성필 대변인이 3자 시각에서 간단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했다 안 했다 말하면 끝날 일이에요. 예. 왜 자꾸 뭐 민주주의 찾고 뭐 실명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을 했어요. 전당대회 기간에 뭐라고?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하겠냐. 명예회복 시켜드려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안 했다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예. 안 한 것을 밝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전선 너무 재밌어요. 네, 전선이 제가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이상한데. 아니 저도 근데 처음에 지난해 당원 게시판 논란 나왔을 때부터 그냥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이게 너무 쓸데없이 커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한판승 뭐가 있어요 유감 표명을 하죠. 아니 그러면 좀 밝혀서. 네. 자, 승부사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강성필, 서정호 변호사 두 분의 케미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설거지엔 슈가버블.